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과 12차 시 읍성과 조선전기의 성과. 이번에는 읍성과 조선전기의 성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지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394년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새로 옮긴 수도의 품격과 기능을 갖추고 도시 방어를 위해 실시한 1차적인 사업은 도성을 축조하는 일이었고, 1396년 1년 만에 도성을 정비한 조선은 이어서 진관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방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고려시대 후기 원명교체기에 정치적 군사적 혼란을 틈타 기승을 부리던 왜군은 조선의 적극적인 공세와 함께 1368년 명나라의 건국으로 해상 치안이 강화되면서 점차 잦아들게 되었지만, 명나라의 타타르 원정과 여진에 대한 압박 정책으로 동북 지역의 긴장은 여전히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은 북방의 여러 거점 성곽은 물론이고 경상도, 전라도에 대규모 산성을 수축하였습니다. 태종 13년에는 각 도의 각 고을에 인접한 산성을 수축하고 창고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에는 명나라 중심의 새로운 동북아 국제 질서가 정립되고 불안했던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방어 체계는 기본적으로 북로남외라는 주적 개념 하에 그들의 군사활동 규모에 맞추어 방어시설이 재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산성입보 중심의 방어체제 대신 읍성과 진관성 중심의 방어체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조선 전기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축성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 성곽의 종류와 축성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시대적 배경. 좌랑님, 먼저 조선 전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조선 전기의 성곽은 읍성과 산성, 영진보성과 행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읍성은 지방행정 중심지에 쌓은 치소성으로서 고려 말부터 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 전기에 집중적으로 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읍성의 주요 목적은 좋은 곡이나 지방 관하의 각종 행정자료 보호와 함께 왜구나 야인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읍성은 방어력에 한계가 있어서 소규모의 적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국가적인 전쟁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산성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많은 산성들이 다시 구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진보성은 각 도의 절도사나 절제사 혹은 첨절제사가 주재하는 영진이나 그 아래에 소속된 보의 쌓은 성을 말하며, 보는 읍성이 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거주민의 입보처로 삼았습니다. 성종대에는 선상무를 원칙으로 하던 수군도 기항지 근처에 수군 진성을 쌓고 수군의 군수 물자를 보관하고 만호의 주재처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중종대의 삼포외라는 이러한 연해 수군 포구의 축성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성이란 국경이나 적이 침입하는 요해처를 가로막아 쌓는 성을 말하는데요. 세종대부터 변경지역 전 구간에 대한 축성을 시작하였으나 성종대에 이르기까지도 행성 구축을 완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 읍성.
좌랑님, 조선 전기의 성곽은 읍성, 산성, 영진보성, 행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하였는데 각각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하나씩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죠. 먼저 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읍성은 지방의 행정관서가 마련된 고을에 축조되어 유사시 외적을 대비하는 한편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쌓은 성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조선시대 읍성의 종류는 연해읍성, 양계읍성, 내지읍성으로 구분됩니다. 조선 초기 읍성의 축조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에는 극심하던 외구의 위협이 점차 감소되면서 연안 지역과 해도의 토지가 다시 개척되기 시작하여 연해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읍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읍성의 축조 목적은 첫째로 외구의 위협으로부터 연해 지역의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며 둘째는 좋은 노예 확보와 수거한 세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셋째는 도성으로 향하는 적의 길목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좌랑님, 그렇다면 각 시기별 읍성 축조 상황은 어땠나요? 네, 먼저 태조대에서 태종대까지, 즉 조선 초기에는 도성 수축으로 인한 여력의 부족으로 읍성 수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하였고 요동 정부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서북 지역의 여러 거점 지역에 대한 축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종대에 이르러 명나라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북방의 위험성이 낮아지게 되자 조선은 남방의 방어시설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둘 수 있게 되었고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석축읍성 수축이 급증하게 됩니다. 세종 10년에는 전국의 성곽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수축이 시작되었으며 축성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축성 신도를 반포하고 옹성, 치성, 적대, 호지 등 성곽 부대 시설 축조 방법에 대한 규식도 만들었습니다. 문종 예종대에는 중국 변경에서 몽골족이 새롭게 힘을 결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자 전국의 읍성을 점검하고 수축함으로써 적의 침입로에 대한 다중의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종대에는 연해 지역 가운데 읍성이 없는 곳에 대한 집중적인 읍성 축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삼포 지역 외인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줄이면서 외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이로 인한 불법적인 거주지 이탈로 인하여 연안 지역의 노략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조 24년에는 일본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영남, 호남 지역의 요충지와 도성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읍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읍성은 소규모 집단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적의 침입 시에는 읍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인진왜란을 통해 입증됨에 따라 다시 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간 읍성은 고려말 토성으로 만든 것을 세종대의 석축성으로 개축한 것으로 조선 초기 석축읍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전체 둘레는 1468m입니다. 성벽의 너비는 4에서 6m 정도이고 성벽의 높이는 3에서 5m로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전면을 협축식으로 구축하였으며 지대석을 깔고 가공하지 않은 대형 막도를 사용하여 성벽을 쌓고 돌틈 사이에는 할석을 끼워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양성이라고도 불리는 고창읍성은 이밤산성과 연계되어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 기지로 세종대의 석축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의 둘레는 1680m이고 성벽의 높이는 약 4m이며 북문, 동문, 서문에 3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 앞에는 옹성이 구축되어 있으며
6개소의 치성과 성 밖의 해자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미읍성은 1417년 서해안 방어를 위하여 덕산의 병영을 해미로 옮기면서 축성되었으며 효종대에는 호서 좌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형태는 장타원형이며 각 방향에 하나씩 4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성벽은 외벽은 석축으로 쌓아 올리고 내벽은 뒤채음과 성토 다짐하여 내탁부를 조성하였습니다. 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대형의 자연석을 사용하여 쌓아 올렸습니다. 네 번째로 함흥읍성은 함경도 함흥에 있는 동흥산을 배경으로 산과 벌판에 걸쳐 쌓은 평산성입니다. 고려 때 축성하였으며 단종 원년에 석축으로 개축하였고 선조대에 수축되었습니다. 전체 둘레는 805m이고 성문 4개소, 포루 11개소, 수문 2개소, 성낭 23개소가 있으며 성 밖에는 해자가 있습니다. 북장대에는 북상루가 있으며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북방의 이민족을 상대하는 중요한 요새로 기능하였습니다. 이어서 읍성의 축성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읍성 분표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대에 110개였던 읍성은 성종대에는 122개로 전국 329개 군현 중 37%에 해당하는 지역에 읍성이 있었습니다. 읍성은 왜구를 가상의 적으로 하는 방비시설이었으므로 규모가 크지 않고 주로 평지성이나 평산성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성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읍성의 둘레는 1km 전후의 규모이고 성벽의 높이는 3에서 4m 정도이며 시설로는 여장과 적대, 옹성, 치, 해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대의 석축으로 개축된 성벽은 협축으로 구축하였으며 이후에는 외면만 석축을 하고 내부에는 흙으로 내탁부를 조성하였습니다. 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가공하지 않은 대형 활석으로 외벽을 쌓고 사이사이에는 잔돌을 끼워 넣은 형태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읍성은 조선 초기에 위기 상황 속에서 구축되어 기술적인 완성도보다 축성 자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조악하고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산성. 좌랑님, 이제 읍성에 대해 배웠으니 산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먼저 산성의 축조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개국 초기에는 각 지방의 성곽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으나 정권이 점차 안정되면서 전국의 방어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타타르의 명나라 침공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자 태종 9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산성 12개소를 수축하여 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태조대에는 화왕산성, 오해산성, 결용산성, 금산성 등 여러 산성들이 수축되었는데요. 참고 자료를 클릭하여 태조 때 수축된 주요 산성 현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산성의 입지 및 규모는 해발 400m 이상의 험준한 산속에 있는 이전 시기의 입보용 산성 중 물이 풍부하고 둘레 5km 내외의 대규모 산성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성의 축조 방법을 살펴보면 가공되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성벽을 쌓아 성벽이 조악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됩니다. 또한 산성 축조 시에는 성벽과 성문, 옹성, 용도, 장대, 창고 등도 함께 구축하였습니다. 4. 영진보성.
다음으로 영진보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진보성은 지방 군대의 지휘관인 절도사나 절제사, 첨절제사, 만호, 권관 등이 상주하는 곳에 축조한 성으로 대부분 변경이나 연해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진보성의 유래를 살펴보면 왜구나 여진족 등 소규모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목적으로 고려시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세종 때부터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사군 육진 설치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북방 이민족과 대치하게 되자 국경 지역에 주로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영진보성이 주로 구축되는 곳은 하삼도 연해 지역과 양계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진보성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세종대에는 목책을 석보로 개축하여 읍성의 기능을 보완하였고 성종대에는 수군 진성에 대한 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군은 원칙적으로 병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외적을 막아야 했지만 왜구가 점차 소멸되면서 수군 영진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좌랑님, 그럼 주요 영진보성으로는 어디가 있나요? 네, 주요 영진보성으로는 여수 석창성과 남도 석성이 있습니다. 먼저 여수 석창성은 조선 초기에 보위의 기능을 하던 관방시설이었으나 중기 이후에 창고로 기능이 변하였습니다. 여수 석창성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고 전체 둘레는 700m 정도입니다. 성벽은 작은 할석을 깔고 그 위에 15에서 30cm 크기의 판석지의 할석을 깔아 너비 6m의 기초부를 조성하고 지대석을 놓은 후 대형 석재로 성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동쪽과 남쪽, 서쪽에 3개의 문지가 있었으며 성문 밖에는 해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돌로 개축되기 전엔 목책 돈이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도 석성은 조선 성종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성입니다. 평면은 말각장방형이고 성벽의 둘레는 610m이며 높이는 5.1m입니다. 남도 석성의 동쪽과 서쪽, 남쪽에는 성문이 있으며 성문 앞에는 옹성이 구축되어 있고 성벽의 네 모서리에는 강루가 있었습니다. 남도 석성의 남문지 서쪽 해안가에서는 선소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선소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기저부에는 자갈로, 아래쪽은 장방형 할석재로 쌓고 상부에는 방형 할석재로 축조하였습니다. 이제 영진보성의 축성 기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조선 초기의 진보성은 대체로 목책성이었는데요. 명칭에서 확인되는 목책성으로는 경주의 하서지 목책, 한평 해제 목책 돈이성, 장흥 두원 목책 돈이성, 여수 목책 돈이성, 보성 양강 목책 돈이성, 경원 고랑기 목책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초기의 진보성이 대체로 목책성이었던 이유는 공역을 적게 들이고 쉽게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방 지역의 경우 방어선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공역을 들여 성을 쌓더라도 적에게 탈취당할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책성을 많이 축성하였습니다. 목책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기둥을 박고 그 사이를 나뭇가지로 채운 것이며 여기에 진흙을 바르면 목책돈이성이 됩니다. 세종대 이후 석축으로 개축된 영진보성의 축조 기법은 동시기의 읍성 축조 기법과 같습니다. 5. 행성. 이제 마지막으로 행성에 대해 살펴볼 차례네요. 맞습니다. 이제 행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성이란 변경이나 요충지의 방어선에 구축되는 성으로 장성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행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행성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보로 인하여 집이 불에 타거나 부서져서 해마다 새로 지어야 합니다. 둘째, 농작물 수확을 못하고 길쌈을 못해 의복을 제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셋째, 농사철에 적의 침입 시 농사의 시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성보 근처에는 풀이 적어 우마가 굶주려 죽게 됩니다. 다섯째, 군사들과 좁은 곳에서 기거해야 하므로 남녀가 문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축조 방법을 살펴보면 행성은 전체를 석축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참호를 파거나 나무를 심거나 혹은 석축을 하고 수조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조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22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남한을 따라가며 행성 축조를 시작하여 조명간 행성, 우예구자 행성, 만포구자 행성, 고산리 구자 행성, 온성 행성, 종성 행성과 석보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문종대에는 황해도에 행성을 포함한 관방시설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축성을 완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종대에는 의주 읍성에서부터 장성에 이르는 구역의 성벽을 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행성과 보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압록강 및 두만강 행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22년 황보이는 황해도 인산에서 무창까지 천리에 걸쳐 행성을 쌓았고 다시 무창에서 해산까지 500리 구간의 행성을 쌓았습니다. 행성은 구간별로 조명간 구자 행성, 온성 행성, 종성 행성 등으로 구분되었지만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을 연결하여 쌓았으므로 압록강 및 두만강 행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성은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골짜기나 평지 부분에 주로 쌓았으며 급한 벼랑은 그대로 성벽으로 이용하기도 하였고 석축으로 협축 또는 편축을 하거나 목책을 세운 곳도 있습니다. 행성이 이어지지 못한 지점들에는 성보가 설치되었습니다. 어유간보는 세종대 압록강과 두만강 행성을 구축하면서 백두산 기슭 내륙 지방에 설치한 여러 보들 중 하나입니다. 평면은 동서로 긴 장방형이며 둘레는 600m이고 성벽의 높이는 6m 정도입니다. 성벽은 부정형의 대형 활석을 면을 맞추어 협축식으로 쌓았으며 성벽의 네 모서리에는 강루를 설치하였고 서쪽 성벽에는 칠을 설치하였습니다. 성문은 남쪽과 동쪽에 하나씩 있으며 남문 앞에는 기역자형 옹성을 쌓아 보강하였습니다. 성 내에는 143명의 군사가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성 축성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종 21년에는 윤효손이 의주 일대의 행성을 벽돌로 쌓을 것을 건의하여 벽돌을 제조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석축성보다 공역이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어 벽돌을 이용한 축성은 일반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석축 행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세종 20년 연변의 석보루를 축조할 당시 적대, 옹성 및 연대의 모양을 수성 전선색에게 도번으로 만들기 하여 참고하도록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읍성과 영진보성의 규격화를 추진하였고 축성에 따른 인력 동원 규식을 정비하였으며 옹성이나 적대, 치성, 성상오구, 망대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석축 행성은 가공되지 않은 대형 석재로 쌓았으며 축성이 급히 추진되는 바람에 정교하거나 견고하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읍성과 조선 전기의 성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